네, 오늘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예비엘 수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을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예비엘 수린들이 모여서 창작을 만드는 과정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난 2월부터 한 9팀이 모여가지고 작품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 6월에 1차 심사를 거쳐서 9팀 중에서 4팀을 뽑았습니다. 이제 한 팀이 작가, 작곡가, 연출가 이렇게 3명에서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 그 4팀 중에서 2차에 최종으로 선정된 그 한 팀의 작가님을 저희가 좀 시간을 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하 작가님이시고요. 지금부터 한국 뮤지컬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재밌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사 한번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 팀 지옥의 삼두견 작가 멘티 김민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지옥의 삼두견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게 뭐야 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좀 설명을 좀 같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명은 사실 케로베로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동물을 이제 한국어로 바꾼 건데요. 지옥의 삼두견이라고 지은 이유는 저희가 머리는 셋이지만 한 몸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게 팀으로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 9팀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팀명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 이거 진짜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어쨌든 머리는 세 개지만 한 몸처럼 움직인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1차에서 그 9팀 중에서 4팀으로 이제 2차에 선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여회 말고도 여기 지금 로고가 있긴 하지만 참여회 말고도 좀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 이런 것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뮤지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뮤지컬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뮤지컬을 한다 해서 이제 몇 번 좀 대극장 위주로 보러 갔었었는데 생각보다 뮤지컬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가 중소극장 뮤지컬을 좀 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소개도 해주고 뭐 어떤 작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근데 너무 재밌다 하면서 넘버도 추천해줘서 유튜브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엄청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때쯤에 저희 동네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극장이라고 하면 네. 뮤지컬 공연장 같은 거? 네. 아트센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유치원 때 파워레인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파워레인저 어린이 뮤지컬을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가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 뮤지컬은 특성상 배우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막 악수도 해주고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어서 뭔가 은연중에 이런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또 좋게 작용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파워레인저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작가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렇구나. 그때 했던 그 파워레인저는 아주 어릴 적에 보신 거고.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보셨던 그런 작품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삼총사 뮤지컬도 삼총사. 봤었고, 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라고 네, 그군 네네. 뮤지컬도 한번 보러 갔었고, 그렇게 조금 큰 뮤지컬들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딱 입시가 끝남과 동시에 대학로로 넘어가서 이제 좀 고삐 풀린 사람처럼 많은 작품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뮤지컬을 좋아하는 거랑 직업적으로 전공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 전공 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이제 초반에 뮤지컬을 보러 다닐 때만 해도 나는 절대로 뮤지컬 쪽으로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직업이 되면은 혹시 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관객의 입장과 또 창작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나는 오래오래 뮤지컬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직업이 돼도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 뮤지컬 쪽으로는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문예창작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과인데요, 거기도. 네, 멀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희곡을 배우는 수업은 딱 하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뮤지컬을 배우는 수업은 일단 없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거의 순수문학 쪽이었고 어쨌든 저는 창작하는 게 좋아서 간 건데 막 생각만큼 막 재밌다거나 저랑 잘 맞는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뮤지컬 쪽으로 결국 가보자고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문예창작과를 가시긴 했지만 거기서 뭐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글을 쓰지만 그 중에서도 좀 집중해서 이런 공연 쪽에 글을 네. 좀 써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결국은 전공하시는 거네요. 좀 비슷한 결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부모님께서는 그러면 뭐 뮤지컬 쪽 하겠다 그랬을 때 뭐 반대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저희 네. 때는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사실 좀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는 주의셔가지고 너무 막 좋으시겠다. 네, 크게 관여를 하시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엔 파워레인저도 엄마가 그 표를 사서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럼 어머니께 감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진로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뮤지컬 지금 이제 참여회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있겠지만 이게 또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뭔가 다른 공부가 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학교에서만 다닐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학교 다니는 거 말고 추가로 더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저희 페스티벌 같은 이런 데 참여하시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하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저는 연극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었기 때문에 뭔가 연극이랑 뮤지컬 안에서 조금 갈팡질팡 하긴 했었어요. 큰 공연이라는 틀 안에서. 그래서 초반에는 두산아트스쿨이라고 두산아트센터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출 워크숍도 한번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뮤지컬도 배워보고 싶다 해서 불가얼음이라는 뮤지컬 네,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제 고성일 네, 대표님. 맞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송폼 같은 것도 배우고 지금 같은 팀원인 분들도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뮤지컬 쪽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미 좀 깊이 있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좀 받으신 편이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팀끼리도 조금 미리 좀 네.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그 공연을 보러 오시라고 그 좀 홍보도 하시면서 이번에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우리 페스티벌에서 준비하고 있는 작품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의 소재는 헨리에타 지킬이라고 해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헨리 지킬이 죽고 나서 그에 남겨진 가족인 딸 헨리에타와 엠마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킬 앤 하이드 아시잖아요. 지킬 앤 하이드. 근데 그 지킬 앤 하이드가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인데 그의 딸 이야기인 거죠. 그 말하자면. 네, 그렇죠? 맞아요. 가상인가요? 이게 실제로 딸이 있나요? 가상인 거죠. 네. 가상의 딸을 설정을 해서 아빠와 같은 성향을 좀 보이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상상을 해서 만드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거는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음악이 너무 좋았고 대본도 처음 그런 사실 다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아주 굉장히 설정이 굉장히 밀도 있었고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15일, 16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이 10월 15일, 16일에 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오셔서 또 신작 작품들 쫙 또 한꺼번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헨리에타. 네. 헨리에타 기억하시고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얘기를 사실은 이제 또 저도 굉장한 마니아거든요.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만드는 쪽에서도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이 또 워낙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혹시 좋아하는 작품 소개시켜 줄 거 있을까요? 사실 하나만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 창작 뮤지컬 중에 하나랑 그다음에 라이센스 뮤지컬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창작 뮤지컬 중에서는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좋죠. 네.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또 한니박. 올라온다고 해서 한니박 맞아요. 트리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온다고 해서 다시 한다 그러죠. 예. 또 보러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라이센스 뮤지컬 중에서는 컴프로머웨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이번에 초연 처음 했었잖아요. 네. 제 쇼노트에서. 맞아요. 쇼노트에서 초연했던 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너무 좋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작년에 하반기에 영국에 어학연수를 잠깐 반년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거기서- 뮤지컬 천국인데 거기. 네, 근데 거기서도 마침 컴프로웨이 투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고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요. 너무 좋았겠다. 네. 너무 좋았겠다. 이 자리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게 저렇게 밝은색 옷이었네요. 그때 공연장에서는 그냥 약간 파란색으로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보랏빛 옷이었네요. 저 배우분 성함이 윤나무 배우님. 연기들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맞아요. 그쵸. 중간중간에 보였어. 이게 9.11 테러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무대 위에 등장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네. 옛날에 미사이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막 만들어서 막 헬리콥터 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뭐 다양한 무대 그 메커니즘들을 쓰다 보니까 막 대형화되고 블록버스터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은 의자만 가지고 비행기를 표현한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자 활용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뒤에 영상이 저렇게 나오면서 이 비행기 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의 특징인 게 그 비행기가 갑자기 비상 착륙을 하게 돼서 어느 마을에 내리거든요, 비행기가. 근데 그 마을의 현지인들하고 비행기에서 갑자기 내린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손님들하고 1인 2역을 네, 맞아요. 해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주민으로 나왔다가
또 반대편으로 다시 승객이 되었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같은 그 한 명은 승객이고 한 명은 주민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밑에 쫙 이렇게 깔고 그 드라마를 쫙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깊이 있는 작품이다. 사실 그냥 뭐 그냥 비상착륙해서 뭐 이런 거는 저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근래에 본 거 중에 메디슨 카운티 다리가 제일 좋았어요. 최근에는 어떤 작품 보셨어요? 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이제 보러 갈 예정이고 가장 최근에는 구텐버그라는 작품 이제 작곡 멘티랑 같이 보러 갔었습니다.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어때요? 작품이? 아, 근데 이게 뮤지컬 창작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둘이 나오는 2인극인데 작곡가와 뮤지컬 작가로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창작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크게 이제 작곡가로서 나오다가 그 극중극으로 넘어가는 그 두 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작품인데 약간 뮤지컬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네.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 소재가 딱 그냥 네. 본인의 이야기라서 맞아요. 더 와닿게 보셨겠네요. 그리고 또 근래에 그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탔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정말 맞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큰 어떤 이정표를 만든 그 작품이 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이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이 비욘드 대학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희끼리 창작을 할 때도 우스갯소리로 거의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도 언젠가 나중에 영국이든 본고장 뉴욕이든 어디로든 우리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자 네. 이러면서 외화벌이를 해보자. 그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사실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창작진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뭐 사실 돈으로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제작자들은 돈이 있어야 또 하는 것이고 배우들은 자기 역량을 키워서 출연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아무리 뭐 그런 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근본의 뿌리는 이건 우리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창작자들, 작가, 작곡가, 연출가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을 때 그때 정말 한국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미나 씨가 꾸는 그 꿈이 결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브로드웨이 가게 되면 저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뮤지컬 얘기도 좀 뭐 저희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게 어쨌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뮤지컬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창작자로서 이쪽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떠한 점이 제일 어렵더라, 많이 힘들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운이 좋게 그 불가오름이라는 곳에서 현재 작곡가 파트너를 만났지만 뭔가 뮤지컬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너를 구하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도 그렇고 뭔가
좀 멘토님들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배우거나 하는, 아니면 뭐 아카데미라던가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딤프 아카데미도 올해는 아마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럼 좀 더 뮤지컬 창작자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뮤지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이제 말하자면 선배? 먼저 이제 이쪽에서 일을 시작한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어떤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당부까지는 아니래도 그게 이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스템이나 여건이나 이런 기회 이런 걸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 같기는 한데, 네. 약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뭔가 그만큼의 홍보도 동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홍보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그게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건가요? 저는 결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세대 뮤지컬 페스티벌을 알게 된 것도 이제 작곡 멘티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작곡 멘트님은 어떻게 이 정보를 아셨대요? 아마 인스타그램으로 본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저도 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소개로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네. 뭔가 SNS상의 홍보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다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쪽의 홍보도 같이 홍보도 좀 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좋지 같아요. 않을까 어. 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미나 씨 생각에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딤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새로 생기기도 했고 물론 결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뭐 연극을 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작가만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연극을 같이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이렇게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또 몇 개 네. 딱 대략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프로젝트도 사실 좀 뽑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지원을 했을 경우에 뭐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은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주변을 하는데 봤을 때 네. 근데 실상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지원자 수에 비해서 뭔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구나. 뭐 그러겠죠. 일단은 많이 늘리는 게 또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아까 홍보도 얘기하셨지만 또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하니까.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예비 예술인들께서 오시면 저희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늘 그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뭐 대학로에서 뮤지컬 한번 올리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작가나 작곡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 어떤 기성 시장 안에 진입하는 게 사실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 미나 씨도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세요? 기존 시장에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뮤지컬 시장 안에 그 프로페셔널리 진입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도 이제 비욘드 대학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늘 제작하시는 분들은 연출가 찾기 너무 어렵다. 좋은 작가, 좋은 작곡가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예비예술인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프로듀서 분들에게 좀 어필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어필 과감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한국 뮤지컬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딜레마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특히나 공연이라는 게 안정성을 좀 어느 정도 추구해야 하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또 어느 정도 독창적이어야 하고 또 기존의 것과는 다른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뭔가 그 줄타기가 조금 힘든 장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또 그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매력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비예술인 입장에서의 매력 아니면 어떤 매력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거 안에서 또 새로운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비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긴 잘 한데. 모르겠어요. 네. 유도 질문 아니에요. 네, 편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오래 하신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배우 또 새로운 창작자들을 제가 개발을 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자꾸 관객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 공연 시장 안에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활동하는 우리 한국 뮤지컬 시장이 포화 시장이다.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입으로 예비예술인들이 진입을 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또 반면 제작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새로운 작품 개발해서 많이 올리고 있다, 지금.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뭐 참여패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그런 예비예술인 분들께서 어쨌든 진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국적으로 한국 전체 뮤지컬 시장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학로 공연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극장에서 사실 라이선스 뮤지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창작 뮤지컬은 또 많이 부족한 편인 거고. 그래서 이제 비욘드 대학로라는 게 사실은 뭐 대학로를 벗어나자 이런 것보다도 좀 대형 창작 뮤지컬을 좀 한번 도전해보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하고 싶은 걸 정말 제약받지 않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업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하고 싶은 것 좀 자유롭게 좀 하셨나요?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갈등이요? 왜냐면 약간 저희가 일단 현실적으로 처음 공연이 초연될 때는 중소극장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토링 받을 때도 그렇고 보통 요즘의 트렌드는 뭔가 입봉을 할 때 4인극도 좀 인원수가 많다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서 근데 그래도 우리는 최소 4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인원이 뭔가 더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 현실적으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인원이 너무 많을수록 힘들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뭔가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면 창작진 분들이 힘든가요? 창작진으로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공연이 올라가기가 시장에 내놓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네, 멘토링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멘토? 아니
아니 아니, 요즘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실 때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그럴 수는 해주셔서. 있죠. 농담이고 그럴 수는 있죠. 이게 사실은 그거는 제작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네. 문제인 건데 미리 그걸 다 고민을 먼저 하시는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규모에 네. 관한 이게 이제 뮤지컬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러시구나. 아니 4명도 출연하시는 거를 그렇게 걱정하셨었구나. 아니, 약간 이건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구나. 그래도 충분히 지금 있는 거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작품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는 게 네. 예, 그게 가장 적절한데 지금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어떤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약을 받거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예비예술인 분들께서 창작을 할 때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규모를 같이 생각하면서 창작을 하는 거하고 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창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그렇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많은 작품들이 그 언제부터 막 김종옥 찾기였나요? 멀티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원래 4-5명이 등장하는 거를 뭐 제작비나 극장의 여건이나 뭐 제작사의 여건에 따라서 6명 나오는 거를 뭐 3명, 4명으로 하고 나머지 멀티가 나오는 이런 게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이제 너무 보편화가 된 데다가 심지어 뭐 1명이 나오는 작품도 있고 2명이 나오는 작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창작이라는 게 뮤지컬을 꼭 대형으로 만든다기보다 결국 상상력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우리도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그 쇼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작품이 보여주는 그 파워는 굉장했죠. 예, 정말 10명, 20명 나오는 그 작품 이상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오늘 제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맞춰서 블랙 앤 화이트로 맞췄네 이랬더니, 옷을 쫙 벌리시면서 저 특별한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티셔츠.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팀원들끼리 이 옷을 만들었대요.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성품을 산 거기는 한데 맞춰서 그러셨구나. 그냥 셋이 같이. 아니, 그게 원래 그 그림이 있는 옷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삼두견이라서 개가 3마리. 선글라스 낀 힙한 강아지들 3마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정말 아니 고르길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3분이서 딱 맞춰서 입으시고, 네. 우리 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거를 입고 이제 회의를 하고 회의를 있어요. 하고